안녕하십니까. 오늘 필리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프레디 아길라입니다. 필리핀은 1500년대 이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 이름도 스페인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46년 완전 독립을 성취합니다. 196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독재가 시작되고 1986년 그는 권좌에서 물러나지만 지금까지도 필리핀은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죠. 필리핀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문화적 풍토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거리에서도 다양한 노래들이 흘러나오겠죠. 재능이 있는 싱어송라이터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1953년에 태어난 프레디 아길라 밖에는 모릅니다. 프레디 아길라는 1978년 내 아들 아낙이라는 노래로 범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는데 필리핀의 첫 번째 공식 언어라 할 수 있는 타갈로그어로 부른 이 노래는 우리말로도 번안되어 여러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프레디 아길라의 국제적인 커리어가 본격화될 무렵인 1983년 필리핀 반독재 투쟁의 중심에 있던 정치가 어, 베니그노 아키노가 귀국길 공항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진즉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70년대 필리핀 포크, 피노이 포크 씬을 주도했던 프레드 아길라는 좀 더 정치적 성격이 두드러진 반체제 저항 싱어송라이터로서 거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필리핀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호세 알레한드리노는 1896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고자 봉기한 필리핀 혁명과 1899년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려는 미국에 맞서 일으킨 필리핀 미국 전쟁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나의 조국 바이안코는 서구 열강 등의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시로서 그가 직접 스페인어로 쓴 시입니다. 이 시가 쓰인 지 30여 년이 지난 후 1929년 이 시에 선율이 붙고요. 필리핀의 그 첫 번째 그 공용어 라 할 수 있는 타갈로그어로 번역됩니다. 이제 이 노래는 저항가가 되어 미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필리핀의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죠. 1972년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한 이래 나의 조국은 금지곡이 되어 누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983년 베니그노 아키노의 암살 소식을 들은 프레디 아길라가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필리핀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의 애정과 관심은 그가 1978년부터 발표했던 앨범들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의 노래들을 들어봐도 다 같은 인간임에도 빈부의 차이가 빚어내는 삶의 모순들, 장애인들,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어린 나이임에도 몸을 팔아야 하는 여자아이들,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의 애정이 필요한 청소년들,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평범한 사람들, 책임질 줄 모르는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평범한 사람들 등 어두운 저작거리의 온갖 사연들이 거의 동료와 같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구절들에 진심을 실어 프레디 아길라는 낮게 몸을 숙인 자세로 세상에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내 아들 안악이라는 노래도요.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의 애정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기에 접어든 음, 아이, 그러니까 부모의 어떻게 이끌음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에 대한 그런 노래 가사이죠. 나로서는 프레드 아길라에 관한 한 그의 가사가 시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는 정말 쓸데없다고 느껴집니다. 그의 가사는 그냥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와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어떤 지적 허영심이나 윤리적 우월감 없이 그대로 꾸밈 없이 저작거리에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가 달동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꾸리고 자신의 주변을 보듬어 나가는 일들을 보면 이제 70줄에 접어든 그와 그의 노래와 그의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나에게는 듭니다. 영어 중역으로 그의 노래 가사 몇 편을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그가 1978년에 발표한 빈민촌의 국어라는 아이, 블루비입니다. 이 노래는 빈민가에 태어나서란 제목으로 Born in a Ghetto란 제목으로 영어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후반부의 가사입니다. 그는 거질 안에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받는 그는 거질 안에 그 사람들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밤이 와도 그에게는 쉴 곳이 없네. 주변의 냉대 속에서 그 어디에도 갈 것이 없지. 언제나 그 아이에게 은총이 내릴까? 언제나 사람들은 그 아이를 이해하려 해볼까? 단지 그 아이에게 건네는 도움이 너무 늦지 않기만을 바랄 뿐. 1978년에 그가 발표해서 대박이 난 아낙, 내 아들아란 노래가 있다고 했죠. 아낙에는 아들 말고도 아이란 뜻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저작거리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노래 전체에 걸쳐 작용합니다. 그는 1982년에 1917년 데오그라시아스 로사리오의 시에 프란시스코 산티아고가 곡을 붙인 짓밟힌 아이 아낙 달리타란 곡을 발표합니다. 1978년에 그가 만든 땀내 나는 아이 아낙 파위스란 곡도 있는데 이 노래 전반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날 땀내 나는 아이라고 불러. 그들은 내가 넝마 조각이라고 말해. 그들이 날 쓰레기 취급하는 게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그들의 눈엔 내가 사람도 아닌가 봐. 그저 넝마 조각이라는 거지. 언제나 나에게 굴욕감을 주지. 내가 단지 땀내 나는 아이란 이유로. 그들은 나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1979년 그는 앞이 안 보이는 말을 못하는 들을 수 없는 울락 피삐 앗빙기 이를 발표합니다. 이 노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노래입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이 노래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실제 세상은 당신의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이 당신처럼 살고 있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때때로 말을 더듬어요. 바람하지 않는 은총의 삶을 꿈꾸며. 그래도 신체적 장애는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이죠. 특히 신체적 장애 없는 사람이 신체적 장애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프레디 아길라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미 그의 목소리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그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선 앞이 안 보이는 아이에 대한 가사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이미지들로부터 거부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내 친구야. 당신은 그렇게 태어났으므로 이 세상의 앞이 안 보이므로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 말을 못하는 아이에 대한 가사가 이어집니다. 당신도 노래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심장에서부터 울리는 당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내 친구요. 당신이 가진 10개의 손가락. 그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더라도 당신은 우리 누구보다도 고귀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수 없는 아이에 대한 가사입니다. 당신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아요. 오, 내 친구요. 당신은 운이 좋은 거랍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기가 그지없어요. 당신처럼 귀가 안 들리면 어떤 불만들과 어떤 혼돈도 없답니다. 프레드 아길라의 노래에는 진짓 꾸미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수준에서 그가 생긴 대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신체적 장애는 저작거리의 노래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의 선한 마음은 느껴집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비록 지혜는 아니더라도 배려와 상냥함은 가사에서 전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983년에 그는 막달레나라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또한 노래하기 쉽지 않은 주제라 생각됩니다만 프레드 아길라는 복잡하지 않은 몇 마디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저작거리에 전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쓸데없이 감상적이지 않으며 따뜻합니다. 이 노래 가사의 후반부입니다. 당신도 지금 하는 일이 탐탁지 않겠죠. 하지만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겠어요. 당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걸요.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답니다. 당신의 꿈은 오로지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것뿐인데요. 막달레나, 당신은 그렇게나 불행해요. 언제나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게 될까요? 당신도 당신의 삶을 바꾸길 원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 잔인할 뿐이죠. 언제까지 당신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까지 당신은 견뎌야 할까요? 언제나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까요? 1985년에 그는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민다나오라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은 오랜 세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대부분이 카톨릭 교도인 필리핀 정부와 끊임없는 마찰이 있어 왔는데 특히 민다나오 독립을 부르짖는 급진적인 무장단체들이 테러 등과 같은 과격한 수단을 씀으로써 민다나오의 혼란은 저작거리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죠. 프레드 아길라는 그에게 고유한 허심탄회한 단순함으로 이러한 민감한 소재를 가사에 담아 노래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걸 나는 볼 수 있네요. 민다나오에서 고통은 모든 곳에 걸쳐 있어요. 그곳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늘 그렇듯이 민다나오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에요. 민다나오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민다나오의 대지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 스며들고 있나요? 이제 이 싸움을 멈출 수는 없나요? 이 싸움이 끝날 수는 없나요? 이 약속받은 땅에서 해결책이 전쟁뿐이 없다는 건가요? 우리는 민다나오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민다나오, 민다나오. 1985년 프레드 아길라의 노래의 가사들이 좀 더 분명하게 정치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1985년부터 민다나오가 수록된 앨범의 첫 번째 트랙 타이틀곡의 제목이 정의, 까따룬간인 걸 봐도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2022년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해. 앙 리드란 곡을 발표합니다. 제목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영어 번역도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번역기를 돌리고 내 상상력을 조금 가미해 여기 가사를 소개합니다. 그럼 필리핀의 저작거리 노래하는 시인들은 이 노래 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실업 등으로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필리핀 서해 태풍도 문제고요. 강대국들의 종잡을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 어떤 심각한 여파를 끼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당신은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의 지도자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는 진정 자기나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출사표를 던져야 해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영리한 두뇌와 확고한 신념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이죠. 우리 관대함과 용기를 지닌 지도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지도자는 원칙이 있는 그러면서도 따뜻한 심장과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예, 프레디 아길라로 필리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레디 아길라는 따뜻한 심장과 감정이 있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